70대에 5억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억으로 90세까지 편안히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빈손이 됐습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더 많이 벌어서? 아닙니다. 더 젊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 가슴이 답답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돈 이야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벌고 쓰고 모으던 돈인데 이제는 숫자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더 이상 벌어들일 곳이 없다는 현실, 그리고 이 돈이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주변을 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사는 모습이 참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여유롭게 손주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다니십니다. 어떤 분은 병원비 걱정에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똑같이 평생 일하고 똑같이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노후의 풍경은 이렇게 다를까요? 그 차이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노후의 재산을 잃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켜낸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해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재테크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가짐, 관계,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왜 노후의 재산은 쉽게 흔들리는가? 젊을 때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나가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일한 만큼 대가가 생기고 설령 실수를 해도 다시 만회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들어오는 돈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조금의 이자. 반면 나가는 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잃으면 다시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80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60만 원 남짓입니다. 부족한 120만 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동안 모아둔 재산에서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70세이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0년입니다. 120만 원씩 20년이면 2억 9천만 원입니다. 병원비, 요양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합하면 3억에서 4억은 필요합니다. 노년의 재산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삽니다. 아직도 뭔가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에게 다 주고도 괜찮을 거라 믿고 혹은 내가 죽고 나면 그만이라며 관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재산은 조용히 흩어집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손에 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후의 재산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킨 사람들의 7가지 태도. 1. 자식에게 다 주지 않았다. 노후를 편안히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식을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 78살.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당신 명의 아파트 한 채를 넘겨주셨습니다. 시세로 3억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당신은 전세 보증금 1억 5천으로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1억 5천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주셨습니다. 통장엔 5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아들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그 집은 며느리 명의였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 며느리 손에 넘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좁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십니다. 아들은 가끔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태윤 할아버지 75살. 첫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2천만 원까지야. 그 이상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아빠도 살아야 한다. 둘째가 집 살 때도 3천만 원을 보탰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2억이 조금 넘는 자산을 갖고 계십니다. 아들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지만 할아버지를 찾아올 때는 손에 과일을 들고 옵니다.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주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재산을 지켜낸 사람들은 자식에게 베풀되 자신의 생존권까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2. 욕심을 줄였다. 노후에 재산을 잃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욕심입니다. 조금 더 불리고 싶은 마음, 남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던 이철수 씨 73. 퇴직금과 집 한 채 판 돈 합쳐서 4억 5천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3천만 원만 넣었습니다. 운 좋게도 한 달 만에 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거 괜찮네. 그 다음 달엔 1억을 넣었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이번엔 2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결국 1억 2천을 날렸습니다. 지금 이철수 씨는 3억 남짓한 돈으로 매달 쪼개 쓰며 삽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재산을 온전히 지켜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정미숙 할머니 79. 할머니에게도 3억 5천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땡땡 코인 하면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땡땡 부동산 펀드 수익률 좋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됐어. 난 이걸로 충분해. 할머니는 그 돈을 3등분했습니다. 1억은 은행 정기예금, 1억은 안전한 채권, 1억 5천은 생활비 통장. 한 달에 필요한 돈 150만 원씩 꺼냈습니다. 이자, 수입 30만 원 정도 더해지면 한 달에 180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90세까지는 거뜬합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더 벌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 나이 들면 욕심보다 중요한 건 안정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사는 것입니다. 3. 건강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재산을 지켜낸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 건강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동안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70대 평균 의료비 연간 420만 원입니다. 80대는 6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입니다. 큰 병 한 번 걸리면 수술비만 수백만 원, 암 치료는 1년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간병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갑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던 최영식 씨 75. 평생 건강했습니다. 병원 한 번 안 가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73세 당뇨가 왔습니다. 약값 아깝다고 병원을 건너뛰었습니다. 2년 후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괴사가 왔습니다.
입원 3개월, 수술 2번. 병원비만 2천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지금은 휠체어 생활입니다. 간병인 한 달에 250만 원.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최영식 씨는 후회합니다. 그때 약값 5만 원 아끼려다가 억대를 쓰네. 반면 서울 송파에 사시는 한명순 할머니, 82. 할머니는 65부터 철저했습니다. 1년에 2번, 종합검진 빠짐없이, 당뇨약, 혈압약, 거르지 않고 복용, 일주일에 3번, 가벼운 운동, 한 달 건강관리 비용 20만 원 정도 듭니다. 할머니는 82인 지금도 혼자 장도 보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십니다. 큰 병원비 단 한 푼도 쓴 적 없습니다. 건강은 사치가 아닙니다. 노년의 가장 확실한 재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쓴 돈은 나중에 병원비로 쓸 돈을 아끼는 겁니다. 4.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집니다. 하지만 재산을 온전히 보존한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혼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일, 투자 이야기, 보험 계약, 땅 거래, 이런 일들 앞에서 그들은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호 씨, 77.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좋은 투자처 있어요. 수익률 월 3%, 원금 보장. 계약서도 그럴듯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거의 계약할 뻔했습니다. 5천만 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들한테 한 번만 물어보고 하자. 아들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똑같은 수법의 사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한 번의 질문이 5천만 원을 지켰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땅 거래를 앞두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중개인이 말한 개발 계획은 아예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팔았습니다. 6개월 후 그 땅값은 30% 떨어졌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강미자 할머니는 보험 계약 전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조카가 약관을 읽어보니 이미 가입한 보험과 보장 내용이 거의 겹쳤습니다. 할머니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연간 360만 원을 아꼈습니다.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큰 돈이 걸린 결정 앞에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상의하십시오. 노후 산책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미 당신은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노후 산책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5. 관계를 정리했다. 노후의 재산을 지키려면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신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 투자하자는 지인, 도와달라는 친척. 처음엔 미안해서 인정상 어쩔 수 없어서 돕습니다. 한 번, 2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갚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춘천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 76. 60년 지기 친구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민했지만 결국 빌려줬습니다. 60년 우정인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후 우연히 마주쳤는데 못 본 척했습니다. 1,000만 원도 날아갔고 60년 우정도 끝났습니다. 반면 제주에 사시는 강성민 할아버지, 후배가 사업 자금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노후 자금 외엔 빌려줄 돈이 없네. 나도 살아야 해서 그래. 그 후배는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그때 안 빌려주신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결국 사업 망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후배와 좋은 관계입니다.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윤성호 할아버지 75,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버지, 집 사는데 보증만 서주세요. 월급 꼬박꼬박 받으니까 절대 걱정 없어요.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조카야, 미안하다. 큰아버지 나이에 보증은 못 써준다. 만약 내가 월급 못 받으면 나는 집을 팔아야 한다. 조카는 섭섭해했습니다. 명절에도 한동안 얼굴을 안 비쳤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버지, 그때 안 서주셔서 감사해요. 회사가 부도났어요. 만약 보증 섰으면 큰아버지 집까지 날아갈 뻔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조카와 좋은 관계입니다. 재산을 지켜낸 사람들은 단호했습니다. 도울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는 베풀되 습관처럼 손 벌리는 사람에게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의지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6. 작은 것에 만족했다. 재산을 지켜낸 사람들은 사는 게 소박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비싼 옷을 사지 않았고, 큰 집에 살지 않았고,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 83. 할머니 옷장엔 명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명품 가방 하나 없지만 병원비 걱정은 없어. 그게 나한테는 더 큰 명품이야. 할머니는 한 달에 120만 원으로 삽니다. 그런데 할머니 통장엔 1억 8천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엔 동네 공원 30분, 오전엔 복지관에서 운동과 친교,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과 신문.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어서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다 있어. 반면 수원에 사시던 윤미숙 씨 74.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자신도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70대 초반 5년 동안 그렇게 1억 가까이를 썼습니다. 지금 윤 씨는 후회합니다. 한 달에 80만 원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장롱 속에 있습니다. 이제 들고 나갈 곳도 없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의 깊이에서 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지킵니다. 7. 미래를 준비했다. 마지막입니다. 재산을 지켜낸 사람들은 지금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봤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요양원 월평균 비용 250만 원, 간병인 월평균 비용 250만 원, 장례 비용 평균 1,500만 원. 준비한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언젠가 몸이 불편해질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홍길동 할아버지 81. 할아버지는 75세 유언장을 썼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통장을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나는 지금 2억 3천이 있다. 1억 5천은 내가 90세까지 쓸 생활비다. 나머지 8천은 요양원비, 병원비, 장례비다. 자식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원에 사셨던 최영길 씨 85.
84세에 뇌졸중이 왔는데 재산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6개월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형제 간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는 다릅니다. 75세에 유언장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의료 관련 의사도 밝혔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요양원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장례 비용까지 계산해서 따로 예금으로 묶어뒀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일찍 준비해야 너희가 나중에 안 힘들어. 그리고 나도 마음이 편해.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끝을 준비한 사람만이 끝까지 존엄할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 전환,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쩌면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결정들의 연속입니다. 첫째, 오늘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줄여보십시오. 습관처럼 사던 것, 체면 때문에 쓰던 돈,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오늘부터 통장을 정리해 보십시오.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숫자로 확인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셋째, 오늘부터 건강을 챙기십시오. 하루 3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미뤘던 검진을 예약하십시오. 넷째,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마음가짐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노후의 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 잔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서 당신의 마지막 풍경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통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10년 후엔 얼마가 남는가? 그렇다면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숫자가 당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오늘부터 당신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